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와인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그 얘기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와인 판매 현황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판매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판매 총액과 이익의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구분별로라고 했는데 구분에 보니까 이제 화이트라는 게 있고 우리 로제라는 게 있고 우리 레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해서 각각 이제 구분별로 우리의 판매량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총액과 이익의 평균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전체 평균이다, 전체 총 합계다라고 해서 얘네들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를 풀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부분합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부분합을 작성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하더라. 정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별로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어요. 그러면 판매량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과 이익의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합계와 평균은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문제에서도 합계를 계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합계를 반드시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계 구하는 그 부분합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평균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부분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체크 해제를 꼭 해야 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분합에서 틀릴 게 따로 없다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정렬은 구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정렬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범위를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데이터의 이제 정렬이요.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정렬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기준을 구분별로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뭘 해달라?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가 정렬하기 전에 구분을 보면 이제 화이트다, 레드다, 로즈다 하고 막 데이터가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문제처럼 맨 위에 화이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제가 그 다음에 이제 레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부분합에 들어갈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개우라고 있고 이곳에 부분합이라고 있죠. 그래서 부분합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부분합 대여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그룹할 항목이요. 우리는
구분별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그룹할 항목은 구분이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맞고, 그리고 부분 합을 이제 계산할 그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떴는데 우리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안 되죠. 왜? 이게도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 빼고 다른 곳에 혹시나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우리가 해준 게 그룹할 항목 이거 확인했고요. 사용할 함수 합계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판매량만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별로 각각 이제 구분별로 판매량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맨 밑에 이제 총 합계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부분합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과 이익 이 두 가지의 평균값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부분합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그룹할 항목은 이제 구분별로 표시할 게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이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요.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고 평균을 구할 때는 뭐하고 뭐에 대해서 판매 총액과 이익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판매 총액하고 이익 요 두 가지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위에 판매량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 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드는 거니까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합계 구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없어진다고요.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값, 내가 지금 평균 구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우리는 합계하고 평균하고 두 가지를 모두 다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말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거 거기다가 평균을 이제 추가적으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거 꼭 반드시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평균을 나중에 만들었죠. 그랬더니 평균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 나온 거 보게 되면 구분별로 판매 총액과 이익에 대해서 평균값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열의 너비가 좁아서 화이트 평균, 화이트 유화 이런 글씨들이 조금씩 잘릴 수도 있죠. 이거는 이런 열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열 너비 조정하는 거는 따로 문제상에서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글씨가 잘리기 때문에 A열의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조정할 때는 A열과 B열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 글자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너비 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리는 게 없도록 해야 내가 결과값을 확인할 때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대출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문제를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시나리오 이제 만드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 현황표에서 금리라는 게 이제 C의 6번 셀에 들어있대요. C의 6번 셀에 보니까 금리가 연 5%다 그렇게 나왔죠. 이 금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에 불이익금액 C의 8번 셀에 들어있대요. 불이익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연 5%일 때 지금 매달마다 이제 불입해야 되는 그 금액이 185만 8천 원이래요. 근데
이 금리가 이제 6%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4%로 바뀌었을 때 그때 불이익 금액이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문제상에서 이름 정의 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고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이제 C의 6번 셀의 이름은 금리로 그리고 C의 8번 셀의 이름은 이제 불이익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C의 6번 셀에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이름 상자요. 이 이름 상자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금리하고 요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습관적으로 금리 요 두 글자만 딱 입력해야 되는데 글씨 입력하고 막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금리라고 이름 정의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딱 두 글자만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꼭 눌러줘야 이름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8번 셀이요. C의 8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또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불이익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나면 바로 시나리오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름 정의한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C의 6번 셀 다시 찍어서 금리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C의 8번 셀도 다시 찍어서 우리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시나리오 결과에 보니까 이름 정의한 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시간이 이제 넉넉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 시간이 빠듯하다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시간 낭비해버리면 잘못하면 뒤에 아는 문제가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건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끝났으니까 이제 시나리오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죠.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이곳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시나리오는 없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추가시켜 줄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의 이름을 금리 인상으로 하래요. 그때 금리는 이제 6%로 설정해 주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의 이름은 우리의 금리 인하로 하고 금리는 4%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이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때 금리가 이제 몇 퍼센트로 바뀌는 거예요? 6%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몇 퍼센트였어요? 우리 5%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변경셀이요. 우리는 금리가 이제 바뀔 거니까 변경셀을 우리 C의 6번 셀로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이 C의 6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5%인데 그게 이제 6%로 변경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변경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나리오의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금리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제 금리라고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가 C의 6번 셀의 이름을 금리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라는 그 제목이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5%일 때 0.05라고 되어 있죠. 6%일 때는 우리가 0.06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를 0.06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6% 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6%까지 입력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요거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뜬다고요. 그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써주고 아까 첫 번째 우리 시나리오를 만들 때 CA 6번 셀을 이미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CA 6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값을 이제 입력하라고 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는 이제 4%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금리에다가 우리가 0.04 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4%라고 직접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를 이제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하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해서 볼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약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요약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시나리오 요약을 이제 할 건데 그때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떴죠. 그때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요약해서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게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금리가 변동이 될 때마다 우리는 월 불이익 금액 C의 8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결과로 볼 거죠. 그래서 결과 셀은 지금처럼 C의 8번 셀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서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앞에 그 왼쪽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된 게 나타난다고요. 지금 우리 네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하는 그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된다. 자동으로 이제 왼쪽에 떴죠. 왼쪽에 떴으니까 우리가 뭐 따로 시트를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결과값 좀 보자고요. 자, 요거 이제 화면 확대 좀 할게요. 확대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금리다, 불이익 금액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죠. 원래는 이 자리에 원래 셀 주소가 나타나요. 근데 이곳에 금리하고 불이익 금액 요런 이제 제목이 나온 거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셀 주소 대신에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보니까 여기에 오타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어요. 그거는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한 거 이거 삭제해 버리고 이름 정의한 거 있죠? 그거 이제 수정해서 시나리오를 또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져 있죠. 이런 글씨도 오타가 있나 없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제목은 우리가 아까 시나리오를 만들 때 시나리오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잖아요. 내가 입력한 그 이름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얘가 또 잘못됐어요. 그러면 또 시나리오 요약 이 시트를 완전히 이제 삭제하고 다시 이름 수정한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값을 나온 거 보게 되면 원래는 5%일 때 월 불이익 금액이 이만큼이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면 6%로 인상이 되면 월 불이익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돼서 이제 4%로 이제 인하가 되면 그때 불이익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 맨 밑에 이제 주요 표시를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정답과 이제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오자요. 오탈자가 됐든 그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는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 얘는 원래 10점이잖아요. 지금 배점이 10점인데 근데 오타가 있으면 이제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빵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거나 시나리오 이름을 이제 입력할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경 써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값을 확인할 때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되게 많지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냥 한 번씩만 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